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화대학의 최병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코로나 와중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도전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를 집중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진이죠. 여러분 로마의 휴일 영화를 보시면 저 유명한 스페인 계단에서 두 선남 선녀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 장면을 재현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그렇게 인파로 가득 찼고 활기찼던 로마의 스페인 광장이, 스페인 계단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유일하게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우버에서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로나가 불러낸 새로운 세상입니다. 코로나19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염병은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을 마치 빛과 그늘처럼 그리고 밝음과 어둠처럼 선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단순히 의학적인 위기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충격뿐만이 아니라 심각하게는 문명의 격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질서의 변화, 많은 것을 바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초기에는 코로나19라는 것이 중국과 그 주변 지역의 전염병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초기에 인간끼리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공표하지 않고 한 달 이상 시간을 지체를 하면서 이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 최대 명절인 춘절을 타고 중국 전역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깜깜하던 2월을 지나서 3월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주저하던 세계보건기구 WHO는 결국은 감염병, 팬데믹 선언을 하게 이른 그런 상황이죠. 지금 5월 19일 현재 전 세계 공식적으로 확인된 감염자 숫자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0만에 이르는 그런 숫자고요. 사망자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히 세계적인 감염병이죠. 현재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마치 이게 올림픽 무슨 메달 순위를 보는 것처럼 미국이 가장 많은 감염자 150만을 넘었고요. 사망자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러시아, 스페인, 브라질,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이런 많은 나라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전 세계 사람들의 심정은 정말 착잡한 것이죠. 초기에는 중국발 아시아인들만 걸리는 그런 바이러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명의 기원이라고 생각했던 서구 유럽 그리고 G1이라고 불리는 미국, 이게 새로운 이제 감염의 진원지가 돼서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것입니다. 이런 초유의 위기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1918년부터 1920년 사이 1차 세계적인 끝 무렵 지구에 거의 한 5천만 명을 사망으로 몰고 갔다고 하는 스페니시 인플루엔자를 연상을 했고요. 동시에 1930년대 10년 이상 지속이 됐던 미국발 세계 대공황을 연상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인류는 많은 감염병을 경험을 했고요.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경험했지만 지금 코로나19가 불러들이고 있는 위기라는 것은 1918년부터 20년 사이에 세계를 경악으로 몰아넣었던 스페니시 인플루엔자에다가 1930년대 대공황을 합친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연상케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일찍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정유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초기에 이게 3월 말입니다. 보시면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점점 많은 감염자를 불러오고 있고요. 이것보다 좀 더 초기에는 이란 같은 어떻게 보면 봉쇄된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은 여기 의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나라들이 초기에 이렇게 많은 감염자를 낳았을까? 거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라는 것이죠.
이 일대일로는 2014년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연결을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방대한 토목 사업, 그리고 기차선을 까는 것, 통신망을 까는 것, 해로를 까는 것이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할 거는 뭐냐 하면은 이란을 보십시오. 이란은 유럽의 경제 봉쇄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 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태리 있는 항구들, 베니스 항구들, 그리고 그리스 이런 지역들은 초기에 중국이 여기에 진출해서 항만 인수권을 사고 또 이태리 북부 지역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태리의 명품 제품들이 사실은 Made in Italy지만은 Made in Italy by Chinese.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초기에 진출한 중국 노동자들이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계는 그동안 중국판 세계화의 홍역을 단단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들이고 있는 세상은 지난 30년 동안 동서냉전이 끝나면서 체제는 달라도 우리는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자임을 하면서 싸고 값싼 물건을 생산을 해서 유럽과 미국의 시장을 확보를 하면서 수출하던 그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경제 기준으로 보면 싼데 질도 좋다, 질이 좋은데 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그 비결이 있습니다. 중국은 정권이 바뀌지 않는 공산당 일당 독재, 그리고 강력한 정부, 그리고 무수한 국영기업들, SOE들 이렇게 연결한 차이나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엄청난 보조금을 소나기처럼 뿌리고 있죠. 이 엄청난 보조금 덕분에 중국은 초기 세계 공장으로 군림을 했고요. 최근 10년 사이에는 많은 전자제품, 기계품 이런 부품의 중간재 역할을, 중간재 생산을 자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2020년 초반에 중국에서 중간재가 공급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던 사태, 또 중국발 공장의 물건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거 실어 나를 수 있는 비행기 회사가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지 못하고 공항에 머무는 이런 사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코로나19는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앞으로만 달리기 시작했던, 하늘로 날아오기만 시작했던 엄청난 속도의 세계화가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 중국발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 이 취약한 측면, 위기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은 중국이 1월 말에 코로나를 공식화하기 전에 그것보다 한 1, 2주 전에 금년 1월 15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지난 2년 동안 무역전쟁을 해온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1단계 합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동안 높은 관세로 중국산 수입을 막고 따라 중국도 여기에 뒤질세랴 같은 높은 관세로 미국산을 막고 이렇게 2년 동안 지루한 무역전쟁을 하던 양국이 일단 휴전을 하고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미국산 수입품을 2천억 불을 더 추가 구매하겠다는 중국 약속을 하면서 일단 휴전 상태로 돌입을 했는데 이 휴전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려운 그런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공장을 다시 가동을 했지만 아직 많은 농민공들이 공장에 복귀하지 않고요. 그리고 공장이 정상 가동된다 하더라도 사줄 수 있는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따라서 첫 4, 4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6.78%를 공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년의 중국 경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1단계 합의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2년 동안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치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농산물, 에너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이행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중국이 이번 코로나 와중에 중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발뺌을 하면서 미중 관계는 이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또 강공 공세를 하면서 중국하고 많은 협상을 하고
많은 성과를 전직 대통령이 이뤄냈지만 그들도 역시 중국을 이행하는 단계로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월 15일 날 미중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이게 서명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도달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미국이 아닌 제3국이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게 되면 이것을 제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것은 코멘트 피리어드를 거쳐서 향후 몇 달 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상황은 굉장히 얼어붙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는 누가 반도체를 장악하는가 하는 반도체 전쟁이 이미 가열차게 붙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대만에 설계한 것을 갖다 주면은 그대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TSMC, 세계 최고의 시스템 반도체 제작 회사인데 TSMC가 더 이상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뉴스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기술이란 것은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많은 디지털 혁신을 일궈냈던 모델이 이제는 부서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델의 핵심을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두 개의 실리콘밸리가 있다. 하나는 미국 서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실리콘밸리죠. 또 하나는 중국의 선전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가장 탤런트가 있고 야심만만한 젊은이들을 불러들였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개방된 포용성을 가지고 중국인, 이란인, 러시아인, 한국인 여기서 이들은 세상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좀 멋지게 이야기하면은 from zero to one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천 기술을 만들어냈죠. 그렇지만 원천 기술은 있는데 이게 실험실에만 머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용화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인권에 대한 규제, 생명에 대한 규제, 환경 규제 때문에 쉽게 상용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상용화의 메카가 됐습니다. 중국은 빛의 속도로 동시다발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중국과 미국을 연결한다 그래서 차이메리카, 차이나와 아메리카를 합친 이 모델 G2가 협력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 협력적인 경쟁을 하는 시대는 이미 중국이 먼저 장벽을 쌓았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 여행 가시면 여러분 구글 접속할 수 없죠. 그리고 뉴욕타임즈 볼 수 없습니다. 미국 많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중국에서 속수무책이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중국은 이른바 자국의 내셔널 챔피언, 국가대표를 길러냈는데 이제는 미국하고 거의 경쟁할 만한 비등한 위치에 오르니까 이제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중국에게 기술 공급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차이나와 아메리카를 연결한 차이메리카가 이렇게 해체가 되겠죠.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과 중국의 두 실리콘밸리가 협력을 하던 이른바 트랜스퍼시픽 실험이란 것이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가리켜서 많은 분들은 이게 디커플링을 한다. 미국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해체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이런 정치적인 압력은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물론 기업들은 여기에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심각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도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류 공통의 적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국경을 마음대로 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류 공동의 적에서 인류는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정치 리더십을 동원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바이러스 책임론을 가지고 서로 설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열려있던 세계보건기구 세계 연례총회에서 미국 대표와 중국 대표가 서로 설전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초기에 코로나19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진원지가
우한에 있는 박쥐를 거래할 수 있는 수산시장이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다. 여기서 유출이 됐다. 이게 인위적으로 유출이 됐는지 자연적으로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다. 끔찍한 이야기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지금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서서히 세계에서 쓰레기통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 WTO의 수장인 브라질 출신의 로봇 아제베도는 내년 9월까지 자신의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1년 앞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사실 WTO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회원국 간의 분쟁을 다투는 것인데 여러분 그 분쟁 다툼 같으면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이 후쿠시마발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일본 권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검수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우리가 상황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따른다. 수출 문제가 없다. WTO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WTO는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WTO는 2심이 있어요. 항소심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WTO가 최근 몇 년 동안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소심의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4년인데 이것을 끝나면은 재선임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이 되면서 7명의 상소심 가운데 딱 1명만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소심을 구성하려면 최소한 3명의 상소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상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따라서 이제는 어느 국가도 분쟁을 WTO에 가지고 가면은 1심 판결은 나는데 상소를 하게 되면은 판정이 열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식물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WTO가 무력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WTO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능이 이미 유명무실화됐다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국제기구가 이번에 보여준 그런 어떤 중국 편향 또 무기력함, 리더십의 부족, 투명성의 부족. 미국은 예전 같으면은 분담금을 내지 않고 탈퇴하겠다는 협박을 할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스스로 있으면서 무기력화시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국제기구는 이제는 더 이상 국제기구가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까지 올라갔는 데는 WTO 2001년 가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WTO 가입을 도와준 것은 미국인데 미국이 1999년에 중국의 WTO 가입에 문호를 열어주면서 그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중국이라는 다른 체제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하고 물건을 주고받고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중국 체제도 공산당 일당 독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정치가 굉장히 연성화될 것이다. 거기도 인권의 자유, 자유가치를 소중화하는 정치체제로 서서히 전환이 될 거라는 이른바 중국 포용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 포용론은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이제는 미국은 공화, 민주, 양당 어느 당이나 막론하고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중국에 대한 기대를 이제 집어던진 것이죠. 이 이야기는 2020년에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새로운 노멀,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더 가열화되는 것이죠. 사실 뉴노멀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이미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을 복원시키는커녕 이것을 더이 회복 불능한 상태로 더 집어넣고 있는 것인데요. G2의 시대는 사라진 것이죠. 리더십이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협력은 없고 싸우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G0의 시대가 됐죠.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붕괴되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UN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WHO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무역질서가 무너지는데 WTO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개도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국제 원조기구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체제가 달라도 무역할 수 있다는 그 시대가 지나간 것이죠. 중국이라는 변하지 않는 체제, 그 체제가 제공하고 있는 안보 위협, 이것 때문에 우리 무역할 수 없다는 이른바 안보와 무역의 연계가 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지구상의 많은 혁신을 이끌어왔던 미국과 중국의 협력 체계, 이 생태계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성공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명한 것이죠.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을 활용했던 이 팩토리 차이나 모델, 중국이 드러내고 있는 이 엄청난 투명성 부족, 중국에 더 이상 많은 투자를 집어넣는 그런 무모함은 이제는 없애야 되겠죠. 동시에 트럼프 리스크도 만만치 않죠.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그동안 구축해오는 동맹, 가치 이런 것들을 거의 헌시작처럼 차고 있어요. 모든 것을 거래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강은 좋은데 우리 국내적으로 움츠러져서 우리끼리 한국 시장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특성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